롯데그룹의 상징이 여러분 알다시피 신격호 전 회장님이 야심차게 지었던 롯데월드타워입니다. 그런데 이 롯데월드타워가 롯데케미칼의 빚 때문에 담보로 잡혀지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롯데월드타워의 자산가치는요, 건축비만 하더라도 113층까지 지었으니까 4조 2천억 원이 들었거든요. 현재 가치는 이 높은 롯데월드타워가 6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6조 정도 되는 롯데월드타워, 롯데그룹의 자존심이자 롯데그룹의 상징인 이 롯데월드타워를 은행권에 담보로 제공했다, 이렇게 지금 밝혀졌습니다. 야, 진짜 엄청나죠. 저는 그만큼 말입니다, 롯데그룹이 송두리째 흔들거리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물론 롯데그룹은요, 문제없다예요. 지금 이게 그만큼 말입니다, 신용보강을 하기 위해서 담보로 제공했을 뿐이고, 기본적으로 유동성 위기라고 하는데 유동성 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시장의 평가는요, 기본적으로 롯데케미칼이 에비타가 이게 세금 전 현금 흐름을 나타내거든요. 에비타를 실제 보면 말입니다,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이럴 때 재무특약을 씁니다. 이 재무특약에서 에비타, 쉽게 말하면 세전 현금 흐름을 5배 이상 배수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재무특약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9월 현재 롯데케미칼의 에비타는 4.3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약정이 깨진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한이익이라고 하나요? EOD라는 거 말입니다. 기한이익이 상실됐다는 뜻이에요.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분명히 재무특약에 에비타가 5배 이상 돼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회사채를 사줬는데 지금 4.3배니까 재무특약보다 떨어졌다는 것, 이게 뭔가 위험하다. 그러면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신용보강해라. 뭐든지 신용보강을 해야지 지금 롯데케미칼에 빌린 돈 회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신용보강할 게 뭐가 있습니까? 롯데는 신용보강할 게 솔직히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 롯데가 걱정 없다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말입니다, 부동산이 56조고 주식이 37조 5천억 원이고 현금이 15조 4천억이고 기타가 30조 1천억 정도 있다고 해서 총 자산이 139조라고 하지만 도대체 신용보강을 하기 위해서 뭐를 내놓을 수 있나요? 지금 롯데그룹의 총 자산을 보면 결국 부동산을 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말입니다,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상징적인 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서 걱정하니까 뭔가 확실한 신용보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롯데는요, 롯데월드타워를 롯데케미칼에 대한 빚의 신용보강으로 내놓았다는 뜻이에요. 사실 말이 말을 만들어서 그렇지 그냥 있는 그대로 팩트를 보면요, 롯데가 굉장히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자산이 많은데도 139조가 되지만 롯데 월드타워까지 담보로 잡힐 정도로 사실 송두리째 흔들거린다는 말, 이 말이 틀리는 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부채가 많아요.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롯데 지주나 롯데 호텔 롯데 케미칼 총 차입금이 매일경제가 이게 보도한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2024년 6월까지 29조 9,509억 원이에요. 2021년에 19조 3,997억 원보다는 54.4%가 늘어났습니다. 10조 5,512억 원이 늘어났어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만큼 롯데는요, 각 계열사들이 장사를 못했다는 뜻이에요. 장사를 못했으니까 다 망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 돈 빌려서 계속 연명해 왔다는 뜻이잖아요.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롯데는 빚이 더 많이 쌓였으니까 50% 넘게 쌓였으니까 이러다가 롯데 와장창 박살날지도 모른다. 그 말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롯데그룹은요, 재무에 문제 없다. 예, 그러면서 유동성이 웃기는 이야기다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가라앉는 분위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에서는요, 과연 유동성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거예요. 유동성을.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돈으로 환금이 돼야죠. 예, 돈으로 환금이 안 되면 유동성이 없는 거잖아요. 부동산만 가지고 있어서는 그 가치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담보로 제공하면서 사업을 더 영위해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앞으로가 얼마나 어려우냐예요. 지금 롯데가 캐시카우가 롯데케미칼이었는데 케미칼의 어떤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롯데건설이 어려워지면서 케미칼도 어려워진 거예요. 게다가 롯데쇼핑이나 롯데백화점 쪽은 좋은지 모르지만 여기도 말입니다. 상황은 굉장히 나쁩니다. 알리익스프레스니 테문이 쉰 중국 유통업체들이 들어와서 롯데가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판매가 안 되니까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롯데는요 38개 계열사 중에 거의 말입니다. 거의 30%가 넘는 대표이사를 교체했습니다. 14곳의 대표이사를 교체했어요. 대표이사 연임시킨 곳은 24곳이고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롯데는 살고자 지금 발부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사업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은 제일 급한 게 유동성이에요. 돈을 부동산을 현금화시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대표이사 교체해서 유동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중에 여러분 유동성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한번 보실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롯데마트든 백화점이든 지금 계속 팔겠다고 내놨습니다. KB자산운용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구미, 부평, 평택, 당진 이러면 이게 4군데예요. 4군데 점을 지금 팔려고 내놨고요. 롯데백화점은 일산, 상인점도 지금 내놨습니다. 롯데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포 한강점. 예, 이거 신한자산운용이 매각을 하겠다고 지금 내놓은 겁니다. 캡스톤 자산운용은요. 롯데마트 중에 동네 그리고 성정 여기도 지금 팔겠다고 내놨고요. 롯데백화점은 동네백화점이나 포항백화점도 지금 팔겠다고 지금 내놓은 겁니다. 이게 군산 지점까지도 롯데도 내놨. 그러면 여러분 백화점이고 마트고 지금 계속 팔고 있잖아요. 팔아서 현금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팔아서 현금화 하겠다는 그 자체가 지금 굉장히 위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롯데가 잘 넘어가기를 바라요. 왜? 거대 유통 공룡이기 때문에.
롯데가 여기서 만약에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유통이 무너지면요, 나라 경제가 진짜 심각한 양상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도매든 소매든 거대 공룡이 무너지면 여기와 그 거래하는 도매상들도 다 무너지고요. 소매상들도 진짜 많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최악의 위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롯데 그룹의 위기는요, 결국 전체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롯데는 위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계속 뉴스, 그러니까 새로운 소식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말입니다. 롯데가 그만큼 위기라는 사실이고, 유동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뭐 부동산을 팔든 주식을 팔든 기타 자산을 팔든, 기타 자산이라는 게 계열사 파는 거겠죠. 뭐 계열사를 팔든 뭔가 유동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롯데는 진짜로 위기가 닥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롯데가 잘해낼리라고 믿지만 벌써 오래전부터 롯데는 준비를 했었어야 돼요. 제가 시장의 판도가 변하니까 마켓 컬리를 인수하는 게 오히려 롯데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롯데는요, 오프라인에 매장이 있어도 이게 배송을 못합니다. 유통산업 발전법 때문에. 이것을 비켜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24시간 영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그렇게 신속하게 못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일까지도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시장은요, 롯데가 롯데 월드타워까지 담보로 내놨다는 것은요, 그만큼 롯데의 상태가 심각하다,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아마 부동산을 팔든 주식을 팔든 롯데가 유동성을 많이 마련하지 못하면요, 진짜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롯데는 유통공룡입니다. 롯데가 무너지면 유통이 무너지는 거고, 유통이 무너진다는 것은 대한민국에게도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 반드시 염두에 두고 투자 활동을 해야 될 겁니다. 저는 롯데가 잘 이겨내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 혹시 못 이겨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고 조심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까요, 올릴까요? 저는 깜짝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유통이 어렵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매 판매 지수가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금리를 내려서 소비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지금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오늘은 해봅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시면서 시장을 읽어봤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는요, 변화도 심하고 또 그 변화를 우리가 극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